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여자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얼마 전 2년 동안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저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었죠. 그만큼 배신감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름은 민수예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에다가 공부도 잘해서 사범대를 입학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공부에 큰 뜻이 없기도 했고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2년제 전문대에 입학해서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돈을 벌고 민수는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민수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민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 맛있는 것을 사서 찾아가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기도 했죠. 이번에는 진짜 붙을 거야. 너 시험 합격하면 나한테 크게 한턱 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는 위로도 처음에는 진심을 담아서 해주었는데 3번, 4번 계속 떨어지니까 위로해줄 말도 머릿속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얘가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가 얼마 없어요. 게다가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친구들이랑 연락을 다 끊어서 친구도 저밖에 없었죠. 결국 그날도 민수 위로해줄 겸 민수한테 전화를 해서 술 먹으러 가자고 했죠. 그런데 민수가 원래는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는데 그날따라 머뭇거리면서 못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술을 먹을 돈이 없다길래 저는 돈이 없는 민수가 너무 불쌍했죠. 그래서 결국 제가 술을 사기로 했답니다. 술을 먹는데 취기가 점점 올랐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턱 잡더니 수연아, 이제서야 말하는데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뇨. 야, 너 너무 취했어. 장난치지 마. 나 장난 아닌데? 진심이야. 근데 내가 오늘 시험 딱 붙고 당당하게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너는 돈도 잘 벌고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너 좋다고 줄을 섰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어. 항상 친구로 생각했던 민수가 다른 모습을 보이니 저도 놀랐어요. 그땐 저도 술이 너무 취했고 민수가 싫지 않았기에 저희는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민수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민수가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날에만 만났어요. 저희는 민수가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으면 민수가 사는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거나 가끔씩 PC방에 가서 게임을 같이 하며 데이트를 했죠. 소소하지만 민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저는 행복했답니다. 저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 대리님이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건물 밖까지 같이 나가자는 말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1층을 누르니 김 대리님이 지하 1층을 누르고 제가 누른 1층을 취소하면서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워낙 친한 대리님이기도 했고 너무 피곤해서 버스도 타기 싫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 뒤 저는 지하 1층으로 가서 대리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도착했죠. 그런데 집에 가서 민수에게 연락을 하니 평소에는 연락이 잘 되던 민수가 도무지 답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피곤해서 일찍 잤나 보다 싶어 저도 씻고 얼른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민수에게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새벽 내내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워낙 잠기가 어두워서 전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민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라고 화를 내더군요. 나? 자고 있었는데? 왜 그래? 거짓말 하지 마. 너 밤새 다른 남자랑 있었잖아. 그래서 전화 안 받은 거잖아. 저는 다짜고짜 화만 내는 민수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우리 집에 있는데? 왜 그래 갑자기? 만나서 얘기해.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민수의 고시원으로 찾아갔죠. 민수와 저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어제 너 야근한다고 하길래 집에 갈 때 어두워서 무서울까 싶어 너 집에 데려다 주려고 너희 회사 갔었어. 진짜? 그럼 말을 하지. 나 어제 김 대리님이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김 대리님 차 타고 집에 갔어. 뭐? 김 대리? 그 사람이 뭔데 널 집에 데려다 주는 건데? 그리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 남자 차를 막 타? 너 바람피니? 민수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못 간 건 미안한데 너도 처음부터 나 데리러 온다고 연락도 없었잖아. 그리고 김 대리님은 나 인턴 때부터 같이 일했던 분이셔. 정말 친해서 태워주신다고 하시길래 타고 간 거야. 나도 어제 너무 피곤했었다고. 그런 남자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줬다고? 왜 너한테 잘해주는데? 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민수에게 할 말이 없었죠. 대화를 해도 끝나지 않았고 민수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 밤새 그 김대리랑 같이 있었지? 뭐 했어 둘이? 나 몰래 그 남자 만나니까 좋더냐? 그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있고 차도 있고 멋져 보이디? 나는 이렇게 후리하게 입고 다니니까 쪽팔리고. 민수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김 대리님 차 안 타고 다닐게. 미안해. 저는 이 상황을 얼른 끝내고 싶었기에 바로 사과를 했죠. 그제서야 민수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저를 안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화해를 하고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놀다가 저는 집으로 갔죠.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게 말하더군요. 수연아, 정말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응? 뭔데? 남자친구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나 이번 달 고시원 월세 좀 대신 내주라. 저는 당황했지만 금방 갚겠다는 민수의 말에 고시원 월세를 내주었죠. 그런데 원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아는데 민수는 전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민수야,
이번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어때? 계속 부모님 용돈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당장 다음 달 고시원 월세도 내야 하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너 만날 시간도 줄어들고 그냥 내가 덜 먹고 덜 쓰면 되니까 괜찮아.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민수가 다 생각이 있겠지 싶어 딱히 그 뒤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 달, 그 다음 달도 계속 저에게 고시원 월세를 대신 내달라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시원 월세를 내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돈을 빌리는 민수가 너무 어린아이 같았어요. 돈은 다 내주었지만 그때마다 민수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민수도 알겠다고 좋게 대답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제발 그만 좀 말해! 라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저는 민수가 저를 돈 내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가 싶어 다음 달에도 또 부탁을 하면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다음 달이 되니 민수가 저에게 고시원 월세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더군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나 싶어 왠지 모르게 뿌듯했죠. 그때 워낙 임용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민수가 시험 때문에 예민한 상태라 저희는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일로 너무 바빴어서 연락도 잘 못했죠. 저는 항상 야근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야근을 하는 날마다 김 대리님이 야근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생각했지만 계속 야근이 겹쳐서 왜 계속 나 따라서 야근을 하나 의심은 했죠. 어느 날 김 대리님이 수연 씨, 출출하지 않으세요? 야식이라도 먹을까요? 하시길래 저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대리님은 그럼 제가 살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야식을 제게 사주셨죠. 저희는 휴게실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업무에 관련된 일과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뒷담화를 하니까 저랑 공감대도 잘 맞고 대화 내용도 잘 맞으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게 되더군요. 평소에 민수랑은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는데 김 대리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아서 그런지 영양가 가득한 말들만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2시간이나 대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더니 퇴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죠. 솔직히 저는 김 대리님과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웠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늦어서 그날도 김 대리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거절하지 않았죠. 절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신 후 대리님은 갑자기 수연 씨, 제가 수연 씨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연 씨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고백하고 싶었어요. 대답 들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평소처럼 지내야 하는 거 아시죠? 이번 일로 어색해지면 저 곤란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김 대리님에게 살짝 설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왔죠. 저는 다음 날 주말이기도 하고 며칠 뒤
민수 임용고시라서 응원해 주려고 고시원에 가기 위해 민수한테 전화를 했죠. 민수야, 너 이틀 뒤에 시험이잖아. 내가 밥 사줄게. 아직 점심밥 먹기 전이지? 뭐? 지금 온다고? 수연아,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나 많이 바빠. 다음에 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민수가 당황을 하면서 제가 고시원에 가는 것을 굳고 말리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묘한 것이 민수가 저를 뜯어 말리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민수한테 간다고 하고 대충 챙기고 고시원으로 갔죠. 그런데 고시원 주인 이모께서 저를 반기시며 아, 301호 여자친구지. 오랜만이야. 하셨어요. 고시원 주인 이모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 고시원 냉장고에 손수 만든 음식들을 가득 넣어두시고 항상 민수한테 잘 대해주셨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고시원에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민수한테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해줄 사람이 생겨서 민수가 외로움을 덜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주인 이모가 자기가 김치를 담궜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주방으로 부르셨죠. 저는 민수한테 가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모가 부르셔서 주방으로 갔답니다.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를 먹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이모가 제 팔목을 잡으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얼른 민수한테 가고 싶어서 이모, 죄송해요. 남자친구한테 가볼게요. 하고 얼른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민수 방문을 여니까 방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너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정리하길래 너 웬일로 청소야? 청소하는 건 처음 보네? 나 매일 청소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수가 크기도 작은 고시원 방을 땀까지 흘리면서 치우고 있는 게 기특했죠. 민수야, 시험 준비 잘 돼가? 뭐, 늘 똑같지. 머리도 비울 겸 밖에서 내가 고기 사줄게. 너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오늘은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다음에 먹자. 고기라면 죽고 못 사는 민수가 이날 처음으로 고기를 사준다는 제 제안을 거절했죠. 수연아, 근데 나 이번 시험 떨어지면 멀리 여행이나 가려고. 여행? 누구랑? 돈은? 누구랑 가긴. 나 혼자 가지. 돈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너한테 빌려달라고 안 해. 여행 갈 돈 있으면 나한테 고시원 월세나 갚어. 저는 단 한 번도 돈 갚으라는 말은 민수한테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는 말에 민수도 많이 당황했었나 봐요. 저희는 5분 정도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수야, 여기 있던 내 머리끈 어디 있어? 머리끈? 잘 찾아봐. 거기 없으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머리끈이 나오지 않았죠. 제 머리끈은 평범한 머리끈이 아니라 제가 만든 머리끈이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있던 머리끈이 그날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죠. 민수야, 혹시 주인 이모가 만든 김치 먹어봤어? 이모 요리 실력은 인정해줘야 해. 너무 맛있던데? 주인 이모 김치? 아, 먹어봤지. 그럼 너무 맛있더라. 그럼
내가 밥 배달시킬 테니까 이모 김치랑 같이 먹자. 저희는 밥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갔죠. 그런데 이모가 오셔서는 손수 김치를 썰어주시겠다고 했죠. 정말 이모는 너무 착하고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제게 등을 돌리고 김치를 썰고 계시던 이모의 머리에 제가 만든 머리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절대 다른 제품이랑 착각할 수 없었죠. 분명 제 머리끈이었어요. 이모, 그 머리끈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머리끈을 잃어버렸는데 이모가 지금 묶고 계신 머리끈이랑 되게 비슷해서요. 이모는 당황을 하시면서 이 머리끈 그냥 주웠어. 라며 말을 돌리셨죠. 그런데 그때 이모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 소리가 울렸죠. 그때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는데 제 남자친구 민수와 주인 이모가 같이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인 겁니다. 둘은 언뜻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저희 세 명은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모, 민수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뭔데요? 수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더 듣고 싶지 않았죠. 주인 이모는 40살 정도 되는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민수가 연애를 하다뇨. 저와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요. 저는 화도 나지 않았고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제가 이 이모보다 뭐가 부족해서 민수가 저를 두고 이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지 궁금했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야? 수연아, 사실 좀 오래됐어. 내가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너무 힘들 때 이모가 나 위로해줬어. 그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절실했거든. 그래서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갔던 거야. 그래서 너랑 잘 못 만났던 거고. 민수는 이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저한테 밥을 얻어먹곤 했던 거였고, 그리고 심지어 방금까지도 같이 둘이서 민수 방에서 같이 있다가 제가 온다고 하니 급히 민수가 방을 치웠다고 하더군요. 정말 친절한 이모였는데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다뇨. 그리고 이모가 월세비도 내주셔서 저한테 돈을 안 빌린 거고, 시험 떨어지면 여행을 간다고 한 것도 주인 이모랑 가려고 했던 거더군요. 주인 이모는 저에게 흰 봉투를 건네주며 언젠간 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주네. 이거 민수 월세비랑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탰어. 저는 돈을 뿌리치고 이모의 뺨을 때렸죠. 어린애 가지고 장난치니까 좋냐? 너 남편 없어? 이딴 돈 내가 덥석 받을 것 같니? 너 평생 얘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봐. 그러고는 저는 고시원을 나왔죠. 길을 그냥 걷다 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죠. 그래서 길거리를 걷고 있던 사람들이 쳐다봐도 부끄러운 것보다 민수와 주인 이모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슬펐죠. 시간이 흘러 해도 졌고 밤도 되고 너무 추워져서 집을 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죠. 정말 부끄러웠지만 김 대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대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길을 잃어서 그런데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 씨, 울어요? 지금 어디세요?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저는 김 대리님의 차를 타고 김 대리님 집으로 갔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잠시 앉아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기 멀리서 제 머리끈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확실했죠. 김 대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김 대리님은 당황을 하시며 이게 왜 여기에 제 여동생이 놀러 왔다가 놔두고 갔나 봐요. 라고 하셨죠. 차를 먹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김 대리님이 대충 집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려 주셨어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먹는 순간 그 김치에서 익숙한 맛이 나더군요. 분명 그 김치는 고시원 주인 이모 김치와 똑같았어요. 김 대리님, 이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제가 아는 맛이랑 너무 비슷해서. 아,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담궈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밥을 먹고 김 대리님이 타준 커피를 먹으며 소파에 같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김 대리님이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실래요? 저는 김 대리님이 좋았기 때문에 자고 간다고 했죠. 저와 김 대리님은 술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김 대리님은 당황을 하며 경직되었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바로 고시원 주인 이모였어요. 여보, 나왔어. 알고 보니 고시원 주인 이모랑 김 대리님은 부부 사이였어요. 저에게 고백을 하신 김 대리님이 가정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주인 이모가 결혼을 하고도 제 남자친구와 사귀었다는 것이 더 놀라웠죠. 김 대리님은 당황하시며 아까 와서 짐 엄청 챙기고 일주일 뒤에 올 거라며 여행 간다더니 빨리 왔네? 라고 말했어요. 아, 여행 안 가려고. 라고 대답하는 주인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야? 네가 왜 여기에? 라고 했죠. 김 대리님은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시원 주인 이모는 저한테 뺨을 맞고 민수랑 다퉜다고 해요. 그래도 둘이 화해도 할 겸 미리 잡아두었던 비행기표를 조금 앞당겨서 오늘 가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제 머리끈을 집에 두고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나갔대요. 그런데 민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둘의 여행은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 대리님은 주인 이모가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믿고 보내줬대요. 저는 두 분에게 다 말했어요. 주인 이모는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김 대리님은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고 오늘 자고 가라고 했다고요. 말하고 나니 두 분 다 화가 나신 것 같았지만 어느 누구도 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얼른 짐을 챙기고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 어떻게 엮여도 이렇게 엮이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던 김 대리님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뇨. 그것도 고시원 주인 이모랑. 세상은 정말 좁나 봅니다. 김 대리님한테 설렘을 느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앞으로 회사에서 김 대리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